자, 안녕하십니까. 따따봉 부동산의 이재봉입니다. 자, 오늘은 나름대로 좀 준비한 내용 중에 핵심이 뭐냐면 부동산의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누군가는 원칙이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안에 있는 틀이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제가 오늘 준비해드린 이 6가지의 원칙, 규범 또는 원리 이 6가지만 알고 계신다면 누구나 다 부동산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은 여러 가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가격이 만들어지고 왜곡도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된장찌개를 끓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된장찌개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된장입니다. 된장과 물이 합쳐져서 된장찌개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에서 보시면 그분들은 원초적인 재료 된장과 물을 가지고 된장찌개를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왜곡해서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된장찌개에 필요한 요소 말고 두부, 호박, 버섯, 바지락 이런 것들은 된장찌개의 맛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기 위한 어떤 수단이나 어떤 양념물이지 실질적으로 된장찌개의 맛을 내는 건 된장일 것이다. 그리고 물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원칙이거든요. 자, 부동산에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세대, 다가구, 아파트, 오피스텔, 레지던스, 지산 등등등 이런 재활들을 우리는 실물 부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실물.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다. 근데 이 부동산들의 핵심적인 요소는 첫 번째로는 얘네들은 다 정착물입니다.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고 공중에 매달아 놓거나 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땅이라는, 다른 말로는 토지라는 이 요소가 합쳐져서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얘네들이 가격을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그거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된장. 부동산에서 된장은 뭘까요? 제가 보는 거에서 이 된장은 첫 번째는 이동수단의 증가입니다. 사람이라는 곳을 A와 B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드론을 타고 갈 수는 없고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결국엔 이동수단의 증가로 이동량을 증가시키고 많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더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양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역세권, 항공, 항만 등등등이 해당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보면 지하철이 A와 B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눈으로 본다. 그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내 앞에 정차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핵심적으로 이동수단의 증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작용시키는데 첫 번째로는 사람을 움직이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부동산으로 치면 아까 된장찌개로 치면 된장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요소, 일자리입니다. 결국엔 이동수단의 증가와 일자리가 증가됨에 따라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마고, 판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 영통, 그리고 수지, 동탄, 평택, 그리고 송도 등등등 얘네들의 공통사항은 일자리가 많다랍니다. 그러면 그 일자리 속에 숨어져 있는 재화의 가치들을 보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일자리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고소득이냐 저소득이냐 있을 수 있어요. 한 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에 남동공단이라는 곳이 붙어 있고 이 기준으로 해서 안산으로 넘어오게 되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일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화의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높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아쉽게도 인천의 남동공단이라든지 안산의 중앙동을 기점으로 이 지역들의 아파트 가치는 생각보다는 높진 않아요. 그러면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 얘기가? 그래서 조사를 좀 더 해보니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1기 신도시 일산과 분당이 대표적인 예가 될 텐데 중심에는 강남이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산에서 강남까지 출근하는데 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가 됐었어요. 분당에서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은 보통 한 30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우연찮은지 모르겠지만 1시간 반과 1시간은 약 3배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아파트 가격을 조사해보니 평당 1,20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일산. 분당은 현재 약 3,800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주 우연찮은 계기겠죠. 약 3배가 조금 넘는데 그거 하나만? 아닙니다. 우리가 위쪽으로 보면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가 있고 아래쪽이면 부천이 있고 더 아래쪽에는 안양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얘네들도 시간의 거리에 비례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에서는 강남까지 진출하는데 1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아파트 가격의 분포도를 봤더니 1,900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2,100만 원에 머물러 있어요. 거리가 늘어남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고 있더라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핵심적으로 이동의 수단이 증가된다 하더라도 일자리로 가는데 일자리에 대한 가치에 따라서 가격은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 세 번째 조건인 고소득이냐 저소득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비 문화 자체가 달라지고 거기에 따른 상권 형성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여러 곳에 아파트가 있고 또 거기를 받침하고 있는 백세권이라는 백화점들이 있어요. 노원에도 백화점이 있고요. 부천에도 있고요. 판교에도 백화점이 있습니다. 같은 백화점이라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이소처럼 같은 재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백화점이라는 특수성은 고소득이냐 저소득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재화가 다르게 세팅돼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판교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급 스포츠카 또는 고급 브랜드인 롤스로이스 매장이 있습니다. 근데 강북에는 아직까지 롤스로이스 매장이 없어요. 왜일까요? 그분들의 연봉과 판교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연봉의 격차가 굉장히 두드러져 있다. 그러면 판교 롤스로이스에서 매장에서 내고 있는 월 임대료나 여기서 내고 있는 임대료가 똑같아야 하면 이 논리는 깨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저소득을 갖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안산 중앙동 밑에 쪽에 있는 시와와 반월공단, 남동공단의 근로자들 수 대비 그분들의 연봉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판교에서 벌어들이는 연봉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분들이 퇴근하고 어떤 재화를 소비할 때 과연 소비의 구매력은 어디가 더 높을 것인가?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생각하듯이 판교가 훨씬 높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판교의 주변에 있는 아파트는 현재 22억에서 25억까지 분포도가 되어 있어요. 과천도 그런 케이스죠. 자, 그러면 제가 얘기한 이 고소득과 저소득에 따라서 내 상대적 가치인 부동산의 재화의 가치가 높을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자, 네 번째 조건인